자, 이젠 2차 함수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고등학교 거 2차 함수를 보기 전에요. 중학교 거 2차 함수를 배웠던 게 어떤 개념까지 배웠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본격적인 2차 함수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차 함수는 조금 확대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는 ax 제곱의 형태입니다. 당연히 2차 함수기 때문에 절대 제곱의 개수 a 값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2차 함수의 특징은 곡선의 형태예요. 우리 곡선의 형태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래프라든지 맞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 그래프가 어떤 값을 이용을 해서 x제곱의 개수 a 값을 이용을 해서 이 a 값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아래로 볼록의 형태고 0보다 작은 음수 값을 가졌다. 그러면 위로 볼록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반드시 꼭 0,0이고요. 우리 축의 방정식은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면 그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 대칭성을 가지는 이 축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값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x값이 요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x는 0. 한마디로 x는 0은 무슨 축이다? y 축이 된다는 거. 아무런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a 값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우리 식이 예를 들면 y는 2x 제곱의 그래프와 y는 x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폭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y축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냐면은 p, q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축의 방정식은 아까 꼭지점의 x값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x는 p라는 축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표기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나온 이 2차 함수식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형을 전개해주면 일반형이 나와요. 근데 일반형을 a로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의 형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변형된 거를 전개도 할 수 있어야 돼. 표준형과 일반형은 서로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어디서 많이 봤죠? 2차 방정식처럼 생겼다는 거지. 요렇게 전개된 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할 건데 이거를 abc 문자로 외우지 말고요. 외우지 말고 어차피 숫자 값이 나오면은 숫자 값 맞춰가지고 각각 다르게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로 선생님이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y는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라는 일반형의 그래프를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표준형의 그래프로 바꾸어 줘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제곱의 개수 2잖아, 그지? 이 2를 x까지 묶어주세요. 2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되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x 앞에 개수 2를 반 나누어서 제곱을 해준 1값을 더해주고 그러면은 갑자기 더했으면 그만큼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된다 그죠? 빼주고 그리고 원래 있는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적어주되 이 뺀 마이너스 1은 앞에 개수랑 곱해서 밖으로 나가주세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2로 나가겠지요? 그러면 식 다시 정리해주면 2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식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우리 앞에 개수 2가 있어요. 그지? 그럼 y는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라는 식을
우리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뭐를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꾸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외워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것보다 직접 개수를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만큼 더한 거나 뺀 값이 있다면은 그만큼 뭐 빼거나 더한 값이 존재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그거 값은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에 개수랑 곱해서 나아간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문자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풀이로 터득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차함수 식을 구하는 거라든지 문제가 있을 건데 이차함수 식 구하는 문제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거나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면은 표준형,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식으로 만들어서 미지수마저 꼭 값 구해주면은 식이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나오면은 x축과의 교점은 x 절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x 절편의 값은 y에다가 0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알파분의 알파, 0, 베타, 0이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한마디로 x에 대해서 인수분해 식 들어가면은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식으로 함수식을 써주고 앞에 최고 차이 계수가 나와 있으면 그거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나와 있지 않으면은 또 다른 힌트나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최고 차이 계수까지 구해서 식을 완성해주는 문제. 그리고 그래프 위에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뭐 A, P, Q 뭐 R, S, 하나는 M, 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X, Y에다가 대입을 해서 A, B, C 연립을 이용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 그럼 A값, B값, C값 구해서 대입만 해주면 이차함수식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차함수식 구하는 거는 문제 나와주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어느 식으로 문제를 풀지 결정을 하고 내가 최대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식으로 어떤 조건에는 이런 식이 편하고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식을 푸는 게 낫고 라고 판단을 해주고 식을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차함수의 개수의 부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A값 부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차이 부호 가지고 A값이 0보다 큰 양수값이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A값이 음수라면 위로 볼록이라는 거, 그러면 거꾸로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A, B 부호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자, B의 부호는 A랑 같이 봐야 돼. A랑 B가 같은 부호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Y축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A, B가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한다면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 A, B가 부호가 서로 같대. 그럼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대. 그러면은 A, B 부호가 서로 다르대. C는요, 우리 X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은 한마디로 Y 절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X에다 0 집어넣어주면은 C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C값이기 때문에 Y축과 어디에서 만났냐? 위쪽에서 만나면 0보다 클 거고요. 아래쪽에서 만나면 0보다 작거라는 부호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호 결정을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옳은 거 옳지 않은 문제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까지 중등 개념이고 이 중등 개념을 토대로 간단한 문제들 한 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맞지? 그래프 식이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 그지? 근데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4,-7이래. 이거를 완전 제곱식 막 전개해서 정리하지 말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4,-7이라잖아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2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식을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있어. 어떻게?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y는 -2에 꼭지점의 좌표 x값이 4라 그랬으니까 x 부호 반대로 -4의 제곱 y 값은 -7이니까 -7 요렇게 식 세워주고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서 나열해주면 위에 있는 식이랑 어때야 될까?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A값 구하고 B값 구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지 말고 이게 훨씬 더 전개해서 비교해 주는 게 낫겠죠? 식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고요. 앞에 마이너스 2 곱해주면 식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7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9가 나오는데 이 식이 우리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의 값이랑 어떻다? 같대요. 그러면 x 개수는 x 개수끼리 16이 4a가 되려면 a 값은 4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y 개수는 그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확인을 해주면 a 값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48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값이 마이너스 39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식 이항시키면 b제곱 플러스 6b 그리고 48 플러스 48로 넘어가주면은 플러스 9는 0 나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네요. 그럼 b값은 얼마? 마이너스 3. a값 b값 구했고 문제에서 a, b 두 수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한번 구하는 문제도 한번 다시 한번 보자. 다음 2차 함수를 구할 건데 축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축의 방정식이 나오면은 꼭지점의 x값이 우리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떤 식?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꼴. 자, 그러면 미지수는 p값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미지수가 a랑 q가 나와요. 그러면 식 한 번만 다시 넣어. y는 a에 x-1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이 나오고 미지수도 2개인데 점도 딱 2개 나와.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0 대입을 해주면 0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4a 플러스 q라는 값이. 그리고 4, 마이너스 5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5는 4 집어넣어주면 9a 플러스 q라는 값이. 그래서 둘이를 연립해서 aq 구해주면 돼요. 빼줄게요. 5는 마이너스 5a가 나오고요. a 값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a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q 값은 4가 나와요. 그러면 식 완성해주면 식이 y는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2차 함수식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2차 함수 구해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구하세요. y축과 만난다는 소리는 x에다가 0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x에다가 0만 집어넣어주면 나오는 y값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일 거 아니야.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제곱해주면 1이긴 한데 앞에 보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계산해주면 3 나옵니다. 그러면 점의 좌표는 우리가 x, y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니까 x가 0이고 y 값은 3, 0, 3에서 y축과 만나겠네요. 그러면 문제 어떻게 축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우리 표준형 나타내주면 되고 세 점이 나오면은 우리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식 이용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연립해주면 abc 구해서 식 완성해주면 되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을 쓰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을지 고민을 조금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죠? 다음 문제는요, 우리 부호 가지고, 아까 전에 A값, B값, C값 부호를 구하는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그래프 판단하는 건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보면은 얘는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이면 최고 차이 계수 A값이 얼마가 되나요? 부호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Y축 기준으로 우리, 얘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축이 치우쳐져 있죠. 오른쪽에 축이 치우쳐져 있으면 A랑 B의 부호는 달라요. 그러면 A가 음수,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B는 0보다 큰 양수가 나와야 돼. 자, C는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은 C만 남죠.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y 절편이라고 했어. y 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거든요. 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c도 0보다 큰 양수라는 거. 그러면 a값, b값, c값, 부호가 다 나왔어. 그러면 1번. a, b는 당연히 a는 음수, b는 양수 둘이 곱해주면 0보다 작아요. 2번. b랑 c는 두 개가 부호가 뿔뿔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0보다 크다라는 사실.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3번, 4번, 5번부터 문제야. 3번, 4번, 5번은 A가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B가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부호만 나왔을 뿐인데 여기서는 더 이상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식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 함수식에서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올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요. 그러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y의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줬을 때 그때 이 y 값이 어디 x축 기준으로 위에서 있냐 아래에서 있냐의 판단으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x에다가 1 집어넣었는데 위에서 그래프가 만나잖아요. 그지? 그렇다는 소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보다 크더라. 그러면 4번도 똑같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다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될까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딱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나와. 그 소리는 x값이 2일 때 그때의 값이 y값이 0보다 크냐 작냐 같으냐를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y축에 딱 걸터 있어요. y축에 걸터 있다는 소리는 x축에 걸터 있어. x축에 걸터 있다는 소리는 y의 값이 얼마다? 0이라는 사실. 그러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값이 얼마다? 0이 된다라는 거. 자, 5번은 방금이랑 뭔가 비슷한데 식이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개수가 1인데 근데 5번에 나온 보기에 나온 우리 식은 a-2b 플러스 4c의 값이 나왔고 c의 개수가 4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한번 묶어줘야 돼. 4로 묶어줘. 4로 묶어주면은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라는 값이 나오고요.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의 값이 나오려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돼.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은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 값이 딱 나오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디 있는가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면 조금 지워주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어요.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줬더니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되더라. 그러면 이 0보다 큰 양수값에다가 4를 곱해도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그러면은 a-2b 플러스 4c는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각각의 부호는 확인을 했고 각각의 부호가 아니라 식의 형태가 있는 3번이나 4번이나 5번처럼 이렇게 식의 형태가 있는 거는 함수에다가 x값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이 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식은 이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또는 x축 위에서 만나느냐를 확인을 해서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차 함수 정확하게 한번 짚어 넘어가 볼까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선생님 아까 전에 앞에서 살짝 힌트를 줬어. 2차 x축,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2차 함수식에다가 y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정식과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고, 비슷하게 식이 나왔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2차 그래프, 이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y축,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한마디로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래프가 중학교 때 살짝 그려본 우리 그 경험을 토대로 x축 기준으로 우리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었고, x축 기준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도록 그림을 그린 적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붕 뜬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과도 같다 그랬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2개.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 1개.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 중근의 값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요거는 2차 방정식과 우리 x축과 만나지 않잖아. 전혀 만나는 점의 좌표가 없어요. 만나는 점의 좌표가 없다는 소리는 실근의 개수가 0개네요. 우리 실근의 개수가 0개가 나온다는 소리는 반대로 허근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우리 식, 판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혹은 만나지 않을지를 우리가 근을 구하지 않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요. 바로 밑에 있다, 그지?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음 방정식으로 우리 x축과 만난다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혹은 짝수식이면 b'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을 해서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마찬가지예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면 언제나 항상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0이다. 그러면은 한 점에서 접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나올 거고요. 0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붕 뜨게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x축과의 위치 관계만 이럴까? 아니다, 그지? 우리 직선이 하나 뭐 있죠? y축? y축은 아니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그러면 a, b, c는 2차 함수에서 썼다면 y는 mx 플러스 n. 우리 1차 함수 그래프는요, 증가 혹은 감소의 형태의 직선의 형태로 나올 거고, 이 2차 함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를 가로지른다면은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만나지 않는 붕 뜬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판별을 하는가? 다음 페이지, 옆 페이지 보면은 나옵니다. 자,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러면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 직선의 교점의 좌표값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도 두 개가 뭐 하는 거? 두 그래프가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두 식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입니다. 라고 하고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a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근을 판별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 t가 0보다 크다면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그러면은 판별 t가 0이면은 2차 함수랑 1차는 서로 접하는 관계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2차 우리 판별 t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만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든 어떻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든 어떻게 생긴 2차 함수식이든 요거는 반드시 꼭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뭐 해줘야 돼?
2차 함수랑 직선의 그래프가 어떻게 뭐 만난대요? 아니면 교점의 개수를 뭐 구하래요?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라고 한다면은 두 식이 무조건 같다라고 식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쪽으로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서 x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럼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 두 위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2차 함수랑 이 판별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랬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하나는 4가 되네요. 그러면 x축과 만난다 그 소리는 y에다가 뭐 집어넣어줘요? 0 집어넣어줘서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x값 두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2랑 4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우리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구나 세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지? 인수분해를 이용해가지고 전개해서 미지수 AB값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 앞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용해서 미지수 구하는 문제도 있고 혹은 x값의 근이 마이너스 2랑 4기 때문에 대입해서 AB 연립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 본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랑 4를 더해주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2분의 a 값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는 2가 되기 때문에요. a는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두근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분의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a값 b값 나왔네요. 아니면 연립해줘도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우리 뭐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그럼 4도 집어넣어가지고 32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해서 연립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랑 4로 된다는 소리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는 0의 형태로 인수분해 될 건데 앞에 최고 차이 개수가 2니까 2 곱해서 전개해줬을 때 a, b 비교해줘도 됩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자, 그럼 필수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 보면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a, b래요. 우리 일단 2차 함수 그래프가 물론 그래프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문제 푸는 걸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그릴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고요.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하나는 a고 하나는 b가 된대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나왔어. 두 점의 거리가 나왔어요. A, B 사이의 거리가 2루트2래요.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은 두 점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줍니다. A에서 B를 뺄게요. 뺐더니 거리가 2루트2가 나왔대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잖아요. 그죠? X축과 만나면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C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x값이 하나가 a가 나왔고 하나가 b가 나온 거야. 그럼 뭐 더 구할 수 있어? 두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로 우리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6. 두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로 k 마이너스 3. 그러면 두 수의 차도 나왔고 두 수의 합도 나왔고 두 수의 곱도 나왔는데 미지수 k 값 구하려면 얘네 세 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뭐 있을까요? 곱셈공식 변형이 있죠.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를 제곱하는 거에 마이너스 4ab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2루트2 제곱하면 8은 a 플러스 b 제곱해주면 36에다가 마이너스 4 괄호해서 k-3을 대입해주면 되지. 전개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10이고요. 8은 마이너스 4k 플러스 48입니다.
48 이항시켜주면은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k 값은 얼마? 10이 나와요. 이렇게 실수 k 값, 미지수 값 구하는 문제. 결국 계속 근은과 계수와의 관계가 어때요? 계속 쓰이죠.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예제 3번이에요. 이번에 위치 관계가 나왔어.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의 k값이나 혹은 k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x축과의 위치 관계네? 그럼 x축과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서 방정식으로 만들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인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판별스티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짝수식이기 때문에 짝수식의 식으로 계산해줘도 되겠다, 그지? 그게 더 편할 거예요. b' 제곱. b' 값은 2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b' 제곱 마이너스 1 제곱한 1 마이너스 ac k를 했더니 0보다 커야 됩니다. 항상 식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부등식으로 세워줘야 부호가 변함이 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잘 보일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부등호 무조건 크다, 작다, 같다만 써주면 안 돼요. 반드시 꼭 부등호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써줘야 부등호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어.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k는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접한데 접하려면 판별스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짝수식 b' 제곱 1 마이너스 ac k가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k 값이 얼마?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스가 0보다 작은 허근이 나와야 돼요. 그럼 b' 제곱 1 마이너스 ac k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k는 누구보다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부등식 방향을 외우면 안 되고 절대 식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부등호식을 세워야지 정확한 부등호 방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직선과의 관계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 y는 x 플러스 k라는 이 직선이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근데 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왔대. 그래서 다른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 자, 2차 함수랑 직선에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둘이 식 어떻다? 같다라고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k입니다. 라고 식을 세워주고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에 한근 x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러면 k값 구하려면 일단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미지수 k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2 대입합시다. 4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 나옵니다. 그러면 5 마이너스 k는 0이 나왔기 때문에 k값은 5가 나와요. 자, k에다가 5를 대입해서 식 다시 완성 한번 해볼까요? k에다가 5 대입해서 식 완성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그럼 x값이 마이너스 2인 한 점 a값이 아닌 x값이 1인 다른 점 b의 x값이 나왔어. 문제는 우리 b의 x 좌표를 구하라가 아니라 b 전체의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 값이 1이라는 건 구했으니까 이 1을 2차 함수식이나 혹은 직선의 1차 함수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나머지 y의 값을 구해줘야 돼. 그러면 k가 5가 나왔으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y 값이 6이 나오거든요.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다가도 한번 대입해줄까? x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이것도 6이 나오네요. 그럼 y 값이 6이라는 거. 그러면은 b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1, 6이더라, x, y더라 라고 식을 적어줘야 돼요. 뭘 구하라는지 몰라. 그런데 구하라는 거를 구해줘야 돼요, 문제에서는. 그러면 x만 구하세요 하면은 x만 구해서 1만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좌표로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꼭 좌표의 형태의 답이 나와야 합니다. 자, 페이지 5번입니다.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건데요. 그 중에서 한 점의 좌표가 1-√2래요. 근데 유리수 AB값 범위에서 하나가 1-√2가 나왔으면 자동으로 다른 그는 1+√2. 서로 무슨 관계? 켤레근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일단 2차 함수랑 직선이 서로 만난다. 마치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두 개가 뭐하다? 같다라고 식을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3x 마이너스 1입니다. 식 이항시켜주면은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가 1-√2, 하나는 1+√2가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식보다는 우리 근해 공식 식보다는 딱 봐도 근과 계수의 관계식이 훨씬 더 문제 풀기 좋겠죠. 두 근의 합 보겠습니다. 1-√2 플러스 1+√2.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분의 a-3. 그러면 정리해주면 2는 마이너스 분배해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 나오고요. 그러면 a 값은 1입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도 볼게요. 1-√2랑 1+√2랑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우리 1분의 c, 그러니까 b 플러스 1. 자, 합산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b 플러스 1이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a 값, b 값 바로 나오네요. 계속 나오죠. 근과 계수의 관계. 끝까지 나올 겁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처럼 근이 뭐 유리수나 정수의 형태로 나온다면은 인수분해를 해도 무방한데 이렇게 무리수의 형태나 켤레근 또는 허수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그 인수분해 공식이나 근해 공식보다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깔끔하게 구해주는 게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럼 좌표가 나왔을 때 x 값의 좌표가 나왔을 때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유형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유형이 지금 함수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하기 전에 간단하게 함수의 정의에 대한 마지막 유형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y는 2차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랑 직선의 방정식 y는 x 플러스 k라는 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정리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항상 두 개가 뭐하다? 같다라고 식을 세우고 나서 계산해줘야 된다 그랬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입니다. 그러면 한쪽에 이항시켜서 근 정리를 해주면 우리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판별C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짝수식이잖아. 그지? b' 값은 1을 나눈 마이너스 2가 되고 b' 제곱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값 마이너스 a 2의 c 1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식 정리해주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2k가 0보다 커야 하니까 2k는 마이너스 2보다 커요. 그럼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부등식은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식을 세워줘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이 된다고.
자, 그러면 2번. 접한대요. 접하면은 판별시 b' 제곱 마이너스 ac의 값이 는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2k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k가 마이너스 2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3번은 b'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0보다 작은 걸로 판별이 되어야 돼. 식 정리해주면 4 마이너스 2k 플러스 2 플러스 2k가 0보다 작다기 때문에 2k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 세울 때는요. 처음부터 부등호 제대로 세워야 그래야 음수를 곱했는지 나눴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판별식 보통은 는 0, 중근이 되는 건 먼저 구하긴 하거든, 친구들이. 근데 중근을 구하고 나서, 만나지 않네? 그러면 0보다 작겠지. 그러면 작겠지. 크네? 그치? 그러면은 크겠지. 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X축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 K 값의 범위가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부등식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요. 부등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죠? 우리 어떻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식을 세워서 풀자.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읍시다. 그래서 이차함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끝 하고요. 이차함수 두 번째 강의를 다음 강의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치 관계까지는 이렇게 끝나고 다음 이차함수 내용은 우리 최대최소. 최대최소는 중학교 때 어렵게 나왔던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에서는 가끔씩 나오긴 했는데 본격적인 최대최소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최소가 무엇인지, 그럼 최대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끝!